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관련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하나된 세계 한인, 희망의 새 시대로 라는 슬로건 하에 제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10월 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1000여 명의 재외동포와 국내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07년 10월 5일이 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 행사 개최가 재외동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6차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관련 사항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금년도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 행사가 외교부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카라반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알제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로부터는 이경수 차관보가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카라반 행사는 한국과 아랍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의 전통 무용, 태권도, 비보이, 그리고 한국 사진전, 한글 서예전, 한식 리셉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지의 팀과 합동으로 공연하는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행사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의 방안입니다.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이 성함이 압둘라솔 모하제르 헤자지입니다. 이 압둘라솔 모하제르 헤자지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이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하게 됩니다. 동 국장은 아태 지역 업무 외에도 문화교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하제르 아태 국장은 10월 8일에는 한충희 문화외교국장과 제3차 한이란 문화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문도코 아프리카 중동 국장과는 제1차 한이란 정책협의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하제르 아태 국장은 한국 외대에서 강연하고 또 아산 정책연구소 또 방문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헤럴드 경제 원호연입니다. 네. 오늘 낮에 한 보도에서 르완다 연수생들이 코이카 초청으로 왔다가 우리 여직원을 한 명을 성추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코이카에서 정확하게 본부로 이제 보고가 들어온 게 어느 시점이 정확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코이카와 그 본부 해당 과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 정례 브리핑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 보도를 인터넷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 관련국에 확인을 해서 이 정례 브리핑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아카리 신문 보니까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의 진출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각국의 모비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일본이 진출 문제라기보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의 확대, 더 정확히는 안보리 자체의 개편입니다. 그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좀 더 대표성을 갖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독일 등의 전범 국가도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특정 국가의 진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론으로서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하남뉴스 정아랑 기자입니다. 네. 그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 업무하는 데서나 아니면 뭐 주한미 대사관 그런 잠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국 그 연방정부 폐쇄가 시작됐는데요. 네. 셧다운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 업무 그 그러니까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주한미 대사관이나 주미 한국 대사관의 그런 업무에 있어서 좀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게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의 외교 당국 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일본의 아사히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뉴욕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날에 그 뉴욕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만 그 회담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외교 장관 회담 바탕으로 해서 일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다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회담에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는 이미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에 대한 그 일본 측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도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중앙일보 정원엽입니다. 최근에 참여연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비공개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직
그 법원 측으로부터 외교부에 정식으로 통지가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정식 통지가 있는 대로 우리의 그 외교부의 입장에 기초하여 이 소송에 임해갈 것입니다. 그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그 중요한 외교, 우리 국익에 관련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